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사하라 사막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지에 그 누구도 방문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죠. 그리고 레빈이라는 한 외지인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레빈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사하라 사막을 떠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죠. 레빈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왜 탈출에 실패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죠. 사하라 사막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은 마을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사하라 사막을 탈출할 수 없게 되었죠. 레빈은 이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 위해 직접 사하라 사막을 탈출하기로 했고 불과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레빈이 3일 만에 탈출한 사하라 사막을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왜 평생 동안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레빈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사하라 사막을 다시 탈출하기로 했죠. 레빈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사하라 사막을 탈출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보세요. 그러면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레빈과 청년은 밤낮 없이 길을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왔죠. 11일 동안 청년의 행동을 지켜봤던 레빈은 청년을 포함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동안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청년과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었죠. 레빈은 청년을 데리고 다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레빈은 낮에는 충분히 휴식하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걷다 보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년에게 알려주었죠.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했고 결국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이 청년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새로운 마을을 세웠고 이 새로운 마을의 중심에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죠. 그리고 청년의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북극성이란 목적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삶의 목적을 정한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의 항해가 시작되며 삶의 목적을 정하기 전의 날들은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잡이가 될 북극성과 같은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목적은 단순히 인생의 길잡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의 모든 것이 타버려서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가게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대화재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에도 목적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죠. 다시 말해서 목적은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계속 우리를 일으켜주는 목적을 오늘부터 당신이 세워서 당신의 삶이 더욱 힘찬 항해를 했으면 합니다.